일단 우리가 제곱근 중에서 만약에 루트 5 이런 것도 있고 3제곱근 루트 5 이런 것도 있잖아요. 숫자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냥 제곱근 루트 5는 원래 여기가 2가 있는 거지만 2를 쓰지 않아요. 생략해도 돼요. 그죠? 왜? 가장 많이 쓰는 녀석이라서 그래요. 괜찮아?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수들의 계산에서의 진법수는 10진법수예요. 컴퓨터는 2진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시대는 또 진법이 다른 것들도 있어서 16진법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10진법을 써요. 그래서 수를 쓸 때 원래는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10진법에서 100일이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얘를 2진법의 수로 보고 싶으면 여기 뒤에다가 괄호 조그맣게 하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이 뜻이 뭐냐면 2진법의 수 101이란 얘기인 거야. 2진법의 수 101을 10진법으로 바꾸면 얼마죠? 다 몰라? 5예요, 5. 아, 너희 초등학교 때 안 배웠나? 중학교 1학년 때? 아, 안 배웠어. 그 글로 넘어갔구나. 원래 수학에서 진법이 중1과정인가 중2과정, 초등과정인가 있었어요. 원래 예전에는. 바꾸는 방법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10진법에서 바꾸면 5랑 똑같은 건데 얘를 구분을 해야 하니까 이걸 써주는 건데 몇 진법이 들어가 써주는 건데 10진법을 가장 우리가 일반화해서 쓰기 때문에 10진법의 수에는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몇 진법인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 수는 10진법인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상형로그는 미수가 얼마인 수냐면 미수가 10인 로그 값을 말해요. 미수가 10인 로그 값. 그래서 로그 10에 A. 이게 그냥 상형 로그예요. 미수가 10인 로그를 우리는 상형 로그라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주로 쓰는 진법이 10진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상형 로그는 미수를 생략해도 돼요. 좀 편해지지 않았어? 물론 우리가 실제 로그 계산했으면 가장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로그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미수가 2인 로그를 많이 써요. 우리가 교육과정에 쓸 때는. 나중에 이걸 좀 다른 과학 분야라든가 뭐 전공 분야에 살릴 때는 미수가 2인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형 로그만을 생략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괜찮아요? 이게 상형 로그예요. 별거 없죠? 자, 그러면 너희들 책 보시면 아마 맨 뒤에 보시면 맨 뒤쪽을 보시면 두 개가 나와 있을 건데 삼각함수표라는 거랑 상형 로그표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삼각함수표는 중학교 때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보는 건 상형 로그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상형 로그의 값을 굳이 계산기를 쓰지 않고 표값만 찾아도 너희들이 채팅할 수 있도록 표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다음 거. 봤지? 여기 비례비구는 안 나와있구나. 그럼 이것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그럼 미수가 10인 로그를 상형 로그라는데 기본적인 문제가 보자. 로그 10의 10 로그 10의 1 얼마죠? 0이고요. 로그 10의 10은요? 1이겠죠? 그럼 로그 10의 100은요? 2가 될 거예요. 일단 물어볼게. 진수값이 클수록 로그 값은 커질까 작아질까? 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여기 오는 진수값이 크면 클수록 이 로그 값은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괜찮죠? 일단 그걸 염두를 좀 해볼게. 그럼 그 책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적당한 로그 값에 대한 계산값이 이미 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책을 보시면 만약에 로그 내가 구하고 싶은 게 3.72라는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표를 보시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왼쪽에서 3.7을 찾고 위에 1, 2, 3, 4, 5, 6, 7, 8, 9에서 숫자 2를 찾아서 내리면 얘네들이 만나는 위치에 하나의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뭐 대충 5.702라고만 해볼게요. 0.572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뭘 말하는 거야? 로그 3.7이라는 값의 대략적인 값은 0.57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용로그 표를 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을게. 너희들도 그냥 여기 표값 보시면 느낌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개념 확인 2번 보실래요? 개념 확인 2번 47페이지. 로그 4.60 찾아보세요. 얼마예요? 찾아 적으세요. 로그 4.72. 그거 보면 다 찾을 수 있지 않아? 괜찮아? 찾았어요? 됐죠? 별거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로그표를 참 보면은 우리가 이것저것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로그표, 상용 로그표를 보면은 모든 수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최대 얼마까지 나와 있나요? 여기는 10의 자리, 두 자릿수에 대한 로그 값이 나와 있을까요? 그러니까 10의 자리까지 넘어가는 수가 나와 있어요. 로그 값이? 안 나와 있어요. 어디만큼 나와 있냐면 이 진수의 값이 10의 자리가 없는 수. 그러니까 한 9.9? 이 정도까지만 나와 있어요. 이해가요?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은 여기 오는 진수 값이 1보다는 큰 것들. 다시 말하면 로그 10의 1과 로그 10의 10 여기 사이에 해당하는 로그 값들만 나와 있어요. 오케이? 왜냐하면 저것들만 알아도 나머지 더 큰 자리, 더 작은 자릿수에 대한 로그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만 주어지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자. 그러니까 목적이 상용 로그를 우리가 이렇게 표까지 이용하면서 상용 로그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거야. 어떤 A라는 숫자가 있어요. 숫자예요, 숫자. 이 숫자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 이 숫자 A를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 책에 있는 대로 써줄게. 문자 해주면. 얘는 이 A라는 숫자를 10의 거듭제곱 곱하기 알파 이렇게 나타내고 싶대.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상용 로그를 쓴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단 여기 n값은 당연히 정수예요. 10의 거듭제곱을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정수이고요. 여기서 이 알파는요. 한 자릿수여야 돼. 한 자릿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10보다는 작은 수여야만 해요. 뭔 소리 아니냐고 잘 모르겠죠? 숫자 써볼게요. 32.65 라는 수가 있어. 그럼 우리는 이 수를 어떻게 나타내고 싶으냐면 이 모양꼴에 맞춰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 10 곱하기 3.265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 그럼 여기 뭐야? n이 얼마인 거고? 1인 거고 알파가 얼마야? 3.265가 되는 거예요. 됐죠? 다시 한번 해볼까? 42,300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 그럼 얘는 10의 몇 제곱일까? 하나, 둘, 셋. 여기까지 가야 돼요. 4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23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조금 더 해볼게요. 0.0371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오시면 안 돼요. 3.71에다가 100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얼마 되겠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수라면 이 수에 대한 특징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당장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분에서 상형 로그를 왜 쓰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설명 한번 드려볼 거예요. 오케이? 괜찮지? 좋았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 나의 예시라든지 설명이 너희들한테 좀 직관적으로 와 닿았으면 좋겠어. 만약에 얘들아 알지 모르겠지만 3에 만약에 30제곱을 계산하래. 이거 계산이니
3의 4제곱 81, 3의 5제곱 240단 여기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거듭제곱 숫자가 10개를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산값이 생각보다 많이 커져요. 그럼 3을 30번 곱해보래. 얼마 될 건가? 잘 안 될걸요? 3의 10제곱 겨우겨우 구해낸들 3의 10제곱을 2번, 3번 또 곱해야 돼. 어우, 쉽지 않죠? 곱하기를 하기가. 맞죠? 그러면 얘가 분명히 큰 수라는 건 알겠는데 대략적으로 얼마만큼 큰 수인지 가늠이 돼야 안 돼요? 가늠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이 숫자가 얼마만큼 큰 수인지 가늠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대략적으로라도 가늠을 하고 싶어. 그럼 대략적으로 가늠하고 싶다는 얘기는 요 정도까지 안 해야 돼. 선생님, 얘가 3천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이라든지. 뭐 5억 정도 되던데요? 이렇게. 이 정도로 말을 해야 가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늠한다고. 대충 끝까지 1의 자리까지 다 가늠하는 게 아니라 저게 뭐 20경이더라고요. 대충. 이렇게라도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수를 표현하면 그게 가능해요. 봐봐. 얘 같은 경우 뭐냐면 어쨌든 요 숫자를 좀 보지 말고 이제 얘를 보지 말고 요것만 봐보세요. 맨 앞자리 숫자가 얼마예요? 3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 10을 곱해야 된대. 그럼 얘는 최고 자릿수가 어느 자리야?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어느 자리? 최고 자릿 숫자가 10의 자리죠. 그럼 이 녀석은 30으로 시작하는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대충 가늠을 하면 선생님 30대던데요? 30 몇인 것 같아요. 물론 정확히 이 숫자를 알고 있으니까 뭐 32.65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자릿수하고 어느 자리까지 있어야 되는 거고 맨 앞자리 숫자가 뭐인지 맨 앞자리 숫자와 얘네들의 자릿수가 몇 개 정도 있는지를 표현하려면 이거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맨 앞자리 숫자가 얼마예요? 이거 계산했을 때 맨 앞자리 숫자가 얼마야? 4죠? 근데 이 뒤로 0을 몇 개 붙여? 4개를 붙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얼마야? 4만. 맞죠? 4만인 거죠. 그럼 얘는 맨 앞자리 숫자가 3이야. 근데 얘가 시작되는 소수 자리가 두 칸을 옮겨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3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10의 5제곱 곱하기 이거만 알아. 4. 여기도 몰라. 그냥 다른 숫자가 있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 어떤 수를 계산했더니 이 정도가 된대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이 숫자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가 있죠. 맨 앞자리 숫자는 얼마고? 4고. 얘가 4천이야, 4만이야, 40만이야? 뒤에 공이 몇 개 더 붙어야 돼? 5개. 그럼 얼마가 돼? 40만이 되겠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현할 수 있으면 이 알파라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알파 값을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도 맨 앞자리 숫자 정도만 얼마인지 알 수 있으면 이 전체를 계산한 값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우리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이거야. 얘를 대략적으로 가늠을 해서 얼마만큼 큰 수인지를 파악하고 싶다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고? 이렇게. 괜찮아요?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 이렇게. 괜찮아요? 좀 어려워? 아직까지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됐죠? 준비됐죠? 해도 되겠어? 괜찮아? 뭐 찜찜하지? 왜 찜찜하면 안 돼? 요거 아직 이해 안 갔어? 요 표현법을 갖고 파악하는 거? 괜찮니? 아, 이게 좀 어렵구나. 그죠? 어렵다니까요?
다시 그러니까 요 어떤 특정한 숫자를 10의 거듭제곱과 한 자릿수로 표현만 할 수 있다면 이 a라는 숫자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잖아. 사실 만약에 10 곱하기 3.265라는 수는 실제로 계산하면 32.65라는 수를 말하는 거야. 얘는 얼마를 말하는 거야? 4.23에다가 10을 4제곱 곱하면 이렇게 돼서 42300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두 칸 가는 거니까 0.0371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수라고요. 근데 얘는 봐봐, 정확하게 이 소수점이 몇 자리인지 몰라. 근데 이걸 대충 계산해봐 라고 한다면 이 점의 위치를 몇 칸 움직일 거야? 뒤로 5칸 움직이겠죠. 그럼 이 숫자 4는 10만 단위이고 뒤에 5자리가 더 있어야 되는 거야. 1, 10, 100, 1000만. 얘는 10만 단위가 되겠죠. 근데 4 뒤에 있는 숫자가 정확히 얼마에 해당하는 숫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완벽한 수를 우리가 구할 수는 없죠. 당연히 얘를 모르니까. 하지만 이 숫자를 가늠할 수 있다고. 가늠. 어떻게? 얘는 6자릿수. 다시 말해서 가장 큰 자릿수가 10만 단위라는 걸 알 수는 있을 거고, 10만 단위의 숫자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0만 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41만인지 49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숫자는 대략적으로 40만에 해당하는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수들을 이 모양꼴로만 나타낼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숫자들을, 그 수를 가늠할 수 있다고.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목적인 거예요. 됐니?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 3의 30제곱이 얼마나 큰 수이고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일단 이 수를 이런 모양꼴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1단계예요. 1단계인데 이 1단계를 너희들이 접근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을 좀 하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정이 어렵진 않은데 이걸 빼먹어. 그럼 처음부터 문제 풀이가 어려워지는 거야. 자, 보세요. 3의 30제곱이라는 이 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쨌든 구하려는 수가 얘죠. 이 수를 반드시 이렇게 두세요. 얼마라고? A. 뭐 꼭 A라는 문자가 아니어도 돼. X라고도 상관없거든. 3의 30제곱을 우리가 그냥 A라고 할게요. 오케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A 숫자가 몇 자리 수이고 얼마만큼 큰 수인지를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얘들아, 얘랑 매칭시키려고 내가 얘를 A라고 바꿔 쓴 거야. 괜찮아? 네, 한 번 해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건지 잘 보세요. 이게 잘 봐야 돼. 양쪽에 로그를 취할 거예요. 무슨 로그? 상형 로그. 미수 안 쓸게요. 됐죠? 다시 우리 목적은 A를 알아내는 게 목적인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양쪽에 로그를 취했더니 이 지수 30은 앞으로 나와서 30 로그 3이 돼요. 그리고 이게 로그 A래요. 여기까지 나쁘지 않죠? 괜찮죠? 근데 얘들아, 원래 이제 첫 시간이어서 처음 보는 거긴 한데 상형 로그 값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두 개가 일단 있어요. 로그 1과 로그 10. 얘는 0, 얘는 1이에요. 그리고 진수의 자연수 값이 오는 로그 10의 2와 로그 10의 3 이런 식으로 로그 10의 4 로그 10의 5 로그 10의 6 7만 못 구해요. 그 다음에 로그 10의 8 더 나아가서 로그 10의 9까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만 책에서 로그 2와 로그 10을 알려줘요. 꼭 뒤에 있는 표를 보지 않아도 문제 중간중간에 상형 로그를 풀다 보면 문제 맨 첫머리에서 아니 맨 마지막에 52쪽 볼래? 52쪽? 52쪽 한번 봐볼래?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얘야.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는 3의 30제곱이 얼마나 큰 수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문제에서는 2의 30제곱이 몇 자리 수인지 알아봅시다 이런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반드시 뭐가 나와 있냐면 로그 2와
로그 3에 대한 값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문제에서. 반드시 주어져요. 그런데 난 너희들이 이 두 가지의 로그 값은 외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물어보자. 루트 2가 얼마지 대략적으로? 유리수로 표현하면 루트 2는 1.414 이렇게 된단 말이야. 루트 3은요? 1.73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근데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대소관계 비교하는 게 좀 더 쉽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앞으로 로그 2와 로그 3은 계속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긴 하지만 너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 정도는 외웠으면 좋겠어. 로그 301. 그러니까 로그 3이라고, 0.3이라고 외워도 되겠어요. 0.301인데 0.3이라고만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럼 로그 3은요? 0.4771이에요. 좀 외우기 어렵나? 0.4771. 못 외우면 보고 풀어도 돼요. 어쨌든 반드시 이 둘의 값은 주어집니다. 근데 이 아래에 있는 값들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표를 보고 찾으라고 할 수도 없고 절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구할 수 있어요. 로그 4는요. 이건 2의 제곱 아니에요? 그럼 지수 2가 앞으로 나오면 이건 뭐랑 똑같은 거예요? 2 로그랑 같은 거 아니에요? 로그 2가 0.301이야. 곱하기 2하면 얼마야? 0.60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 두 개를 이용해서 나머지 값들을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 진수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그 값들도 어떻게 돼요? 점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거의 10에 가까워지면 거의 1에 가까운 수가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자, 로그 5가 제일 문제야. 이거 처음 봤을 때 잘 못 구해. 로그 5. 로그는 어떻게 하지? 2하고 3? 안 되는데? 더 할 수도 없는데? 이상한데? 이 질문 어제 서윤이가 썼죠? 내가 알려줬잖아. 로그 5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 구하는 게 제일 헷갈려. 그렇죠. 징수 5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5는 2분의 10과 똑같잖아요. 근데 요건 계산이 돼요. 얼마? 로그 10의 10. 1에서 로그 10의 2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에서 얘를 빼란 얘기죠. 그럼 얘 빼면 얼마 나오냐면 0.699가 나오네요. 이해 갔어요? 아, 잠깐 내가 산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이거 1에서 이런 거 뺄 때 얘들아, 만약에 문제가 0.4785 1에서 얘를 빼래. 그럼 여기다가 0000 쓰고 받아내리면서 10, 9, 9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로 하세요. 맨 마지막 자릿수를 빼고는 나머지 여기의 숫자들은 얘랑 더했을 때 얼마가 되면 돼? 9가 되면 되는 거고 맨 마지막만 합해서 10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부터 하는 거야. 합쳐서 9가 되면 이게 얼마? 5, 2, 1 되면 되고 마지막 수만 합쳐서 얼마가 되면 돼? 10 되면 되는 거니까 5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푸잖아. 이거 해가지고 야 이거 좀 그렇잖아. 우리가 초대학생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합시다. 1에서 뺄 때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쉬워요. 자, 그래서 뭐야? 로그 1을 빼라고 1에서 얘 빼면은 합쳐서 9, 10 되면 되는 거니까 6, 9가 나온다고요. 됐죠? 그 다음 로그 6은요. 로그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 2하고 로그 3을 더하면 되는 거죠. 요 둘을 뭐해? 더하면 돼요. 0.7781 이렇게 될 것 같아. 로그 8은요. 2의 몇 제곱? 세제곱. 그럼 얘를 몇 배 하라는 얘기야? 3배 하라는 얘기죠. 얼마 돼? 0.903이 돼요. 그럼 마지막 로그 10의 9는요. 9는 3의 제곱인 거니까 제곱이 앞으로 가서 계속 2가 되면 얘를 뭐 하라는 얘기야? 2배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얼마가 돼요? 0.9542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건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로그 2와 로그 3만 알면 나머지 진수가 자연수인 상형 로그 값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너희들이 한 번만 써봐 주세요. 좀 이따가. 그럼 너희들 연습이 될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뭐냐면 다시 원래 들어갈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로그 값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계산하는 거 되게 불편할까봐 내가 이미 다 써준 거야. 이거 보고 풀라고 일단은. 이건 너희들이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보고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됐죠? 다시 처음으로 갈게요. 우리의 목적은 3의 30제곱이라는 수가 얼마나 큰 수인지를 알아내고 싶은 건데 우리가 시작해야 된 1단계는 3의 30제곱을 A라고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상태에서 양변의 상형 로그를 취하고 우리는 A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랬더니만 이렇게 계산됐어. 그랬더니만 로그 3이 얼마야? 0.477이야. 그럼 30 곱하기 로그 3은 결과적으로 0.477에다가 30을 곱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맞죠? 그럼 이거 계산은 얼마 되겠어? 이건 이 정도 계산해야 돼. 계산하시면 3, 37에 21, 37에 21, 어렵다. 4, 3, 12. 이거 맞는지 모르겠네. 맞을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자릿수가 여기 있는 거니까 한 칸, 두 칸, 14점인가 보네. 14.313이 나오네요. 자, 그럼 볼게 얘들아. 결과적으로 얘가 14.313. 다시 얘가 14.313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너희들 착각하면 안 돼.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10의 거듭제곱이랑 얘를 나타내는 거야. 선생님 얘가 그러면은 1.4313에다가 10을 곱한 거네요. 얘가 틀렸다가 아니야. 우리가 구하려는 건 A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A를.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한 건 A가 아니라 로그 A인 거예요. 로그 A. 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목적이 누구였다고? 누구 구하는 거라고? A 구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A를 구하는 방법은 이 로그식을 뭘로 바꿔야 돼? 지수식으로 바꿔야죠. A를 주인공으로 이 식을 A에 관하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꾸는 거야. A는 10에 14.313 정도 되는 값이 되네요. 맞아요? 맞잖아. 선생님. 얘를 굳이 다시 말하면 요 모양꼴 지금 A로 바꿨는데 얘랑 조금 비슷한데 조금 달라. 그죠? 얘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 이거 뭐지? 어떻게 되지? 앉아도 돼. 여기 일로 와 앉을 거면. 그럼 봐봐요.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되더라. 10에 14제곱 곱하기 10의 몇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럼 뭔 뜻이냐면 이 모양 꼴인 건데 n은 14에 가까운 수인 거고 요 알파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계산을 하면 알파가 된다라는 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대신 이제 이런 건 우리 아직 계산 못하는 뿐인 거잖아. 맞죠? 잘 봐봐. 지금 얘가 누구라고? 10에 0.313 제곱인데 얘가 지금 알파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알파가 우리가 아직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어. 이런 건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그럼 봐봐, 여기서 얘들아. 알파를 구하려고 하려고 할 건데 얘를 로그로 다시 바꿔요. 로그로. 그럼 0.313은 로그 10의 알파인 거죠. 야, 거기서 안 되고 나 일어서. 안 자고 있었어요. 아니, 너 곧 당해질 것 같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요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알파라는 값을 대충 알 수 있겠는데요? 할 수 있어요. 잘 봐봐. 이게 제일 중요해. 로그 알파가 0.313이야. 근데 알파를 어떻게 하냐고? 봐봐. 로그 알파인데요. 이 알파는 알파가 어디 있어? 이 알파 값은 1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수거든요. 근데 봐봐. 로그 값이 0.313이라는 얘기는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 작다는 얘기야. 로그 값이 0.313이라는 얘기는 얘보다는 조금 더 크고 얘보다 많이 작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들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 알파라는 숫자는 대략적으로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수야. 물론 2에 더 가까울 것 같아. 로그 값이 0.313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어쨌든 간에 2.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돼요? 알파라는 값이 대략적으로 얼마라고? 2. 얼마라는 얘기야. 사실 우리가 누가 간 거야? 요게 알파인 건데 얘가 얼마라고 대략적으로? 2. 얼마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꼴을 알아낸 거라고요. 다시 보세요. 얘가 알파인 건데 얘가 2점으로 시작하는 녀석인 거고 10에 14제곱을 곱해야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이 a라는 값은 맨 앞자리 숫자가 얼마인 거고 2가 되는 거고 이거의 전체 자릿수는 이 뒤로 14개의 공을 붙여야 하는 거니까 총 15자리 수인데 맨 앞자리 숫자가 얼마다?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시 정리해 줄 거야. 다시 정리해 줄 건데 일단 포인트만 보라고요. 어떤 특정한 큰 숫자가 있는데 얘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가늠하고 싶어. 그래서 얘의 자릿수 정도는 알아야 되고 맨 앞자리 숫자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수를 이 모양꼴로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녀석의 자릿수와 맨 앞자리 숫자를 알아낼 수 있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시. 오케이? 그래서 상형 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본 겁니다. 아직 오진 않아요. 알겠어요? 나도 인정해요. 어렵다니까요. 네. 그럼 일단 요거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이거 전 단계에 해당하는 몇 가지 유형들을 조금 더 연습을 해본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알겠죠? 어쨌든 다시 한번 얘들아 일단은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은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숫자를 이렇게 모양꼴로 바꿔서 a라는 숫자가 몇 자릿수가 되고 맨 앞자리 숫자가 얼마가 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선 이 모양꼴이 필요하다라는 거 요것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일단 그러면 여기 부가적인 것들은 조금 다시 지워보고 이게 지금 한 번에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좀 어려워. 우리 상형목의 목표 A는 10의 n승 곱하기 알파 이 모양 꼴로 나타내는 게 목적인 거고 여기서 알파의 범위는 1 이상이면서 10보다는 더 작아야 되는 숫자다. 한 자리 숫자여야 된다. 요것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하나씩 해보면 괜찮아요. 자 뭐부터냐면 네 되게 간단합니다. 자, 예제 문제 같이 풀게요. 첫 번째 로그 2.85라는 값이 있어요. 상형 로그이기 때문에 밀수는 생략할 거예요. 로그 2.85라는 값이 있어요. 얘들아 이거는 사실 문제에서 반드시 이 값이 주어지는데 얘들아 요것만 보고 연습 한번 해볼까? 로그 2.85는 대충 얼마일까? 대충 이거 가능해보자 한번. 로그 2.85가 얼마일까? 0.4 정도? 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로그 2와 로그 3 사이 값인 거잖아. 로그 2와 로그 3 사이니까 그러니까 2고 3이고 얘는 2.85니까 로그 2와 로그 3 사이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 0.301과 0.477 사이인 건데 2.85는 3에 가까워 2에 가까워? 3에 가깝죠? 0%부터 100%라고 본다면 85% 정도에 해당하는 값인 거잖아. 그럼 얘네들의 간격을 100등분했을 때 85% 정도에 해당하는 값만큼으로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딱 80이라고 말할까? 이게 좀 약간 완벽하게 그러니까 100등분해서 나올 수 있는 값은 아니긴 한데요. 유사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더 많이 가까워야 되는 거잖아. 얘보다는 얘 85% 정도 얘에 더 가까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대략적으로 0.477에 거의 가깝겠죠? 한 대충 얼마? 0.4
4547, 46, 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충 0.45, 47 정도가 될 거라고 느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요. 그럼 너희들이 상형 로그라는 숫자랑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런 걸 좀 느끼면 더 좋아요. 자, 실제로 여기 책에 나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0.4548이래요. 태생이가 나보다 더 정확했어. 0.45 맞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이걸 이용해서 로그 285가 얼마인지 구하래. 구해볼게요.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래. 되게 쉬워요. 285를 쪼개면 돼요. 어떻게? 로그 285는 2.85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에요? 2.85 곱하기 100이 285잖아. 괜찮죠? 근데 얘를 다시 쪼개면 로그 2.85에 로그 100인데 로그 100이 얼마야? 그렇죠. 로그 100이 2라고요. 상형 로그에 얘들아 잠깐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돼? 로그 10은 1, 로그 100은 2, 로그 1000은 3, 로그 만은 4. 이게 쉬운 숫자로 기억이 남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로그 10에 100이 오는 건데 얘가 실제로 얼마다? 2인 겁니다. 됐죠? 그럼 계산해보자. 얼마야? 2 더하기 로그 2.85가 얼마라고? 0.4548이었어. 그럼 이 계산 결과는 얼마예요? 2.4548이 되겠습니다. 괜찮아? 다시 로그 좀 더 올려볼게요. 로그 285000 이게 대충 얼마일까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얘를 로그 2.85에 얼마를 곱한 거? 하나, 둘, 셋, 넷, 5자리잖아. 10에 5제곱을 곱한 거라 보면 되겠죠? 그럼 얘를 로그를 두 개로 쪼갤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로그 2.85는 얼마야? 이렇게 써볼까? 로그 2.85 더하기 로그 얼마예요? 10에 5제곱. 근데 얘가 얼마예요? 이게 얼마야? 5잖아. 5랑 얘가 얼마였어? 0.4548이었잖아. 그럼 얼마야? 5.4548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이 잘 따라와줘야 돼. 그래서 되게 쉬워져. 그럼 얘들아 봐봐. 로그 2.85랑 로그 28.5랑 로그 28만 5천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네들을 상형 로그 취하면 값이 이래요. 규칙과 특징이 좀 보여야 돼요. 앞에 정수 부분의 숫자는 다르지만 소수 부분의 숫자는 어때요? 똑같죠? 괜찮아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만약에 로그 285000000이 있어요. 그럼 이 값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거의 소수 부분은 얼마일까요? 4548일 거예요. 그럼 이 정수 부분만 우리가 알아내면 되는 거죠? 봐봐. 점이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서 몇 칸 움직였는지 보면 되는 거야. 한 칸, 두 칸, 세 칸,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칸? 여기 얼마인 거야? 8. 이렇게 되는 거라고. 괜찮아요? 괜찮아?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값 중에서 하나의 값을 알고 그 하나의 로그 값을 자리만 이동한다면 소수점의 위치라든지 공이 하나 더 붙는다든지 자리만 이동한다면 그들끼리의 로그 값들은 요들끼리의 로그 값들은 정수 부분의 값만 달라지는 거고 소수 부분의 값은 항상 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됐어? 자, 이제 또 다시 한번 할게. 로그, 이번엔 로그 0.00285 이걸 버려.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어요. 자, 2.85보다 하나, 둘, 셋. 3칸 앞으로 당겨진 거죠. 그럼 이 로그 0.00285는 우리가 뭐라 쓸 수 있냐면 로그 2.85 곱하기 10의 몇 제곱? 마이너스 3제곱.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쪼개면 로그 2.85와 로그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제곱은 로그랑 앞으로 빼내고 로그 10의 10은 없어지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더하기 로그 2.85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얘가 얼마였어? 0.4545 454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사실 답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마이너스 3 더하기 0.4548 이렇게 써야 될까요? 아니면 얘네들을 실제로 계산해서 마이너스 2.5452 이렇게 써야 될까요? 위에 거 아래 거 어떻게 답을 써야 될까? 우리가 로그를 배우는 동안에는 답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안 써요. 더 편하게끔. 이렇게 쓰면 더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야. 소수점 앞으로 자릿수가 움직여지든 뒤로 움직여지든 여기는 요 숫자가 똑같다면 얘네들의 상형 로그 값은 정수 부분만 바뀌는 거고 소수 부분은 어떻다?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원래 옛날에는 이걸 이제 합쳐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은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잘 쓰지 마. 혹시 너희들한테 문제를 착각시키려고 어떤 문제가 나와 상형 로그가 뭐 얘가 되도록 하는 뭐 A 값을 구해서 이렇게 억지로 말할 수는 있는데요. 거의 그럴 일은 없고 상형 로그 값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으로 쪼갤 건데 이 소수 부분은 양수인 상태로 쪼개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이해 갔어요? 자, 그래서 하나의 로그 값을 알면 자릿수를 옮긴 다양한 녀석들에 대한 뭘 알 수 있다? 로그 값을 알아낼 수 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원래는 수학 책에는 없지만 내가 용어 하나를 만들게요. 그래서 너희랑 나랑 소통할 때 할 수가 있거든. 잘 보세요, 얘들아. 이 숫자들의 특징이 있어. 자릿수는 다르지만 뭐가 똑같아? 이 수를 나타내는 자릿수를 나타내는 소수점이라든지 0 빼고 이 수를 나타내는 숫자의 순서 2, 8, 5 285, 285 그 위에는 숫자가 없잖아. 그지? 요 숫자가 똑같잖아요. 모양이. 그지? 자릿수만 옮긴 거지 숫자는 모양은 똑같잖아요. 난 이 숫자의 순서와 모양을 이렇게 얘기해. 이거를 숫자 배열이라고 앞으로 얘기할 거야. 이걸 숫자 배열이라고 할 거고 그럼 이 세 수들은 숫자 배열이 어떤 수야? 같은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내가 앞으로 설명할 때 숫자 배열이라는 용어를 쓸 거거든요. 약간 이거야. 3104라는 값이랑 3.104라는 값이랑 3104, 000 얘네들은 숫자 배열이 전부 다 같은 수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야. 숫자 배열이 같으면 로그를 취했을 때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값들이 다 어떻다고요?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두 수의 상형 로그 값이 있는데 두 수의 상형 로그 값에 소수 부분 값이 같다면 이 두 수의 숫자 배열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조금 이따 개념 확인, 안 되겠다. 얘들아, 그럼 너희들이 개념 확인 문제 좀 풀어볼게요. 여기 48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좀 풀어볼까? 그리고 49페이지에 있는 개념 확인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지금 한 거야. 시작. 우선적으로 볼 거는 숫자 배열이 같아요. 그럼 무조건 이 로그 값을 계산했을 때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값은 같다라고 했었어. 근데 이제 어떤 것도 알면 좋냐면 285는 몇 자릿수예요? 세 자릿수죠. 근데 정수 부분이 얼마야? 2야. 오케이? 정수 부분 2야. 다시 얘는 몇 자릿수야? 6자릿수잖아요. 그죠? 자릿수가 6자리까지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걸 상형 로그 치면 정수분이 얼마 나와? 5가 나와요. 자, 얘와 얘의 관계가 좀 보이세요? 어떻죠? 실제 자릿수보다 정수 부분의 숫자가 어때? 한 개 적죠?
그 이유는 이거야.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건 숫자 배열의 기준은 2.58. 가장 앞자리에 있는 숫자의 자릿수는 1의 자리여야 돼요. 그래서 이 수가 있으면 얘를 여기 소수점을 2점 여기 이 바로 뒤에까지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릿수보다는 한 개 적게 옮기게 되어 있어. 6자릿수면 5번 옮겨야 되는 거고 10자릿수면 9번 옮겨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세 자리 숫자라면 이거의 상형 로그에 대한 정수 부분 값은 3보다 1 적은 2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 로그 10은 1이고 로그 100은 2인데 만약에 로그 60, 45.65 막 숫자가 있단 말이야. 얘는 몇 자리 수예요? 2자리 수인 거죠. 그러다 보니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커야 돼. 근데 실제 얘가 소수점 앞으로 2자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한 상형 로그의 정수 부분은 1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너희들이 아까 풀었던 문제들 보시면 뭐 50페이지의 5번 같은 경우는 숫자 배열이 4, 6, 2 이거란 말이야. 50페이지의 5번 잠깐 봐봐. 50페이지 5번을 보시면 너희도 아까 다 풀었는데 로그 4.6의 소수 부분이 0.6646이잖아요. 그럼 1번부터 3번까지 4번까지 봤을 때 1번은 얘가 4자리 숫자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의 정수분은 3이 되는 거고 2번은 자릿수가 5자릿수인 거잖아. 그럼 이거의 정수분은 4가 되는 거고 아래 거 보세요. 대신에 소수점으로 간 건 좀 달라요. 얘 보세요. 2.85였던 것이 하나, 둘, 셋. 앞으로 3개가 돼서 더 작아지는 거잖아. 이때는 소수 부분의 값이 음수가 되는 건 맞고요. 옮겨진 이 횟수만큼 요 소수 부분의 절대값이랑 이 소수점의 위치가 몇 번 움직였는지 이 숫자랑 같은 값이에요. 뭐 굳이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소수점 아래로 한 칸, 두 칸, 세 칸을 움직였다면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마삼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인지 볼 필요도 없이 봐봐. 만약에 로그가 있어. 상형 로그예요. 0.0000365 막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으로 나눠라. 그럼 이거의 정수 부분은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면 소수점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이 옮겨온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게 3이죠. 얘가 언제 나와? 소수? 하나, 둘, 셋, 넷, 5. 소수 5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죠. 이러면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셔야 해요. 알겠죠? 오케이. 다시 또 하나, 어떤 로그 b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의 상형 로그 값을 계산했더니 만약에 이렇게 나왔대. 마이너스 2.653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이거는 어떤 수냐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0.653을 말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상형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서의 소수는 양수여야 돼요. 소수 부분을 음수로 보면 안 돼요. 그럼 얘들아 혹시 가끔 아까 위에 나와 있거든?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으면 이건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이거를 양수로. 그럼 얘를 양수로 바꾸려면 여기에다 얼마 더해? 1을 더하면 돼요. 대신에 내 마음대로 1을 더하면 전체 숫자가 1 커진 거니까 이 앞에 뭐 해줘야 돼? 더해준 만큼 빼야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더하기 1에서 얘네들 빼버리면 0.347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로그 값이 이렇게 음수로서만 값을 주어졌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계산을 하려면 마이너스 3 그리고 양수인 0.347 이라고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들아 이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느낌이 와야 돼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이 b라는 숫자는 0. 소수점이 있는 숫자인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마3이면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곳은 언제예요?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얘는 소수 5번째 자리부터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 거잖아. 정수분이 마이너스 3이면 얘는 언제부터? 소수 셋째 자리부터. 그러니까 여기 비례하는 값은 0.00.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거기에 0이 아닌 숫자 얼마가 오느냐? 이게 아까 했던 내용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과연 어떤 숫자가 오느냐? 0이 아닌 숫자가 오긴 오거든요? 그게 1이냐, 2냐, 3이냐, 4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걸 알아내는 건 요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요거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직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걸 할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숫자별 문제랑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용한 문제는 한번 하면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52쪽 다시 한번 갈게요. 다시 요거 보면서 문제 풀어볼 겁니다. 요거 될 때까지 연습 좀 할게요. 이거는 뭐 강의실 옮겨서 복습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서 될 때까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연습할게요, 연습.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상향 로그고 x. 중요한 건 얘들아 이거야. 로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x를 알아내는 거다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죠? 한번 해볼게, 얘들아. 로그 x가 만약에 정수 부분은 0이래요. 근데 소수 부분이 0.53이 나왔대요. 532가 나왔대요. 정수 부분은 0이고 소수 부분만 있고 0.532가 나왔대요. 일단 하나 물어볼게. 정수 부분이 0이라는 건 이 x라는 수가 몇 자릿수예요? 제일 높은 자리 숫자가 어느 자릿수야? 어느 자리? 한 자릿수. 1의 자릿수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아까 우리가 박스 채울 때 얘가 뭐 로그 안에 4자리가 있었을 때 여기 3 썼고 로그 안에 있어요. 이건 그걸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럼 얘는 한 자릿수예요, x는. 일단 x라는 숫자는 한 자릿수야. 그러니까 1점 얼마가 되든 2점 얼마가 되든 이렇게 한 자릿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소수 부분이 얘예요. 그럼 얘들아 저기 봐봐. 여기 있는 로그 값들은 다 한 자릿수죠. 심지어 한 자리만 있는 자연수인 거죠. 그럼 얘도 다 한 자릿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532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예요?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누구하고 누구 사이야? 0.532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 아니에요? 그럼 이 로그 x는 로그 4보다는 작고 로그 3보다는 큰 수란 얘기인 거죠. 그러면 x의 값은 어떻게 돼요? x의 값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x는 3. 얼마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알아낸 거야. x는 3. 얼마야. 이렇게 알아내면 우리의 목적을 다 한 거라고요. 다시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원하는 건 로그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이 x의 값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를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계속하자잉. 어떤 로그 x 값이 있어요. 얘를 계산했더니 3.674래요. 정수 부분은 4분이고 소수 부분은 0.674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우리가 원하는 건 x 값이야. 로그 값은 이미 알고 있고 이 x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x가 그러면 로그 x가 3이라는 걸 이용해서 x의 자릿수를 알 수 있어요. x는 몇 자릿수일까요? 정수 부분이 3이야. x는 몇 자릿수야? 한 자리? 몇 자리? 세 자리? 다시 정수 부분이 0이면 x는 몇 자릿수라고요? 한 자리라고요. 야, 만약 얘가 1 됐어. 얘 몇 자리예요? 두 자리예요. 얘가 2 됐어요. 몇 자리예요? 얘가 만약 3 됐어. 몇 자리예요? 이거 몇 자리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되면 나 당황스럽지, 얘들아. 이게 안 되는 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외우고 싶어? 억지스럽게 외우죠? 아니, 별 좋진 않은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상형 로그의 정수 부분하고 자릿수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관계가 있죠? 자, 봐봐. 얘는 글자가 두 글자죠? 얘는 글자가 몇 글자야? 세 글자네. 그럼 여기다 빼기 1을 하면 얘랑 똑같은 거 맞겠네? 이렇게 외워. 잠깐 이렇게 외워. 대신 소수로 갔을 땐 안 돼. 소수 갔을 땐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다시.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3인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정수 부분에다가 1을 더하면 자릿수가 되는 거죠? 정수 부분이 3이니까 x의 자릿수 몇 자리? 4자리란 얘기야.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암기를 해도 돼요. 이해가 됐으면. 근데 이해가 안 됐으면 암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로그값 3이면 무조건 다 이거 4자리 쓴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의 자리까지 있다는 얘기죠. 만의 자리는 없고 1000의 자리는 무조건 있다는 얘기죠. 근데 4자리를 쓰려고 소수점이 뒤가 없는 건 아니고 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모를 뿐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맨 앞자리 전체로 봤을 때 가장 큰 자릿수가 1000의 자리인 4자릿수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닌데? 뭐가 좀 찜찜한데? 괜찮아? 자, 볼게요. 그럼 얘 자릿수 알았어. 이거만 보고. 어렵지 않잖아. 이제 뭐 알고 싶은 거야? 이제 우리 뭘 알 수 있고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유일하게? 맨 앞자리 숫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숫자를. 됐습니까? 뭘 이용해야 돼? 숫자 배열을 이용해야 돼. 숫자 배열을. 얘가 어떤 숫자 배열을 갖고 있는지 이용해야 된다고요. 그죠? 숫자 배열은 뭐랑 관련이 있어? 상형 로그의 소수 부분과 관련이 있죠? 소수 부분이 얼마인 거야? 0.674인 거잖아. 오케이? 숫자 배열이 0.674가 되는 걸 찾으라고요. 어디서? 여기서. 0.674는 누구랑 누구 사이야? 여기 사이인 거잖아. 그럼 로그 4와 로그 5 사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x라는 녀석은 숫자 배열이 4. 얼마라는 얘기인 거죠. 4하고 5 사이인 거니까 4. 얼마라는 거죠. 그래서 x는 맨 앞자리 숫자가 4고 4000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 반복할 거예요 지금. 다시 로그 x가 5. 좀 어렵게 해볼게요. 5.147이에요. 5.147이에요. 이걸 보고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상형 로그의 정수분이 5란 얘기는 x의 자릿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x의 자릿수는 얼마? 6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아래처럼 똑같이 쓰세요. 대신에 얘는 10만 자리가 되는 거죠. 이제 뭐 알면 돼? 요 맨 앞에 있는 숫자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맞아? 맨 앞자리 숫자가 얼마이냐면 뭘 이용하는 거야? 소수 부분을 이용하네. 소수 부분이 0.147이에요. 0.147 찾자. 어디야? 그렇지. 여기 사이인 거잖아요. 얘하고 얘 사이인 거죠. 0과 0.3 사이 있거든요. 그럼 이 녀석의 숫자 배열의 맨 앞자리 숫자는 1. 아, 됐다. 된 것 같다 이제. 눈빛이 좀 편안해졌어요. 대신 이제 음수가 나오거나 좀 복잡했는데 봐봐. 로그 x의 값이 만약에 여기 로그 4.58이에요. 그럼 이건 예쁘지 않은 값이죠. 얘를 뭘로 바꿔야 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바꿔야 되는데 소수 부분이 음수면 안 된다고요. 여기다 더하기라고 빼기 1 하라는 얘기죠.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 돼요? 마이너스 5가 되고 더하기 0. 얼마가 돼? 4,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라는 숫자는 자릿수가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게 언제야? 몇 번째? 아니라니까요. 음수일 때는 그냥 그대로 가요. 5번째에 처음으로 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가 양수일 때는 저 공식 성립하는데 음수일 때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로그 0.04를 구하래. 그럼 얘는 뭐냐면 로그 4 빼기 로그 100이란 말이야. 얘가 마이너스 2인 거잖아. 로그 4의 숫자를 2칸 움직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4라는 숫자를 한 칸, 2칸 움직여서 점이 1로 바뀌어버리면 둘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라서 음수일 때는 조금 달라요. 저 공식처럼 쓰면 안 돼. 헷갈릴 수 있어. 실제 너희들 움직여봐도 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정수분이 마이너스 5니까 다섯 번째 자리에서 영의 수가 나오는 거고, 소수 부분이 0.4이니까 누구하고 누구 사이야? 이 둘 사이네. 맨 앞자리 숫자는 얼마다? 2다. 0.00002로 시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옆에 써놓고 놔두면 보기 편하고 문제 풀 때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너희들이 할 수 있어야 하거든. 그러려면 한 번은 너희들이 직접 로그 2부터 로그 9까지 만들어 보는 거야. 로그 7 대신에 못 구해. 그래서 로그 7과 가까운 수는 답을 물어볼 수도 없어. 걱정하지 마. 아니면 로그 7 값을 주어진다든지.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고 너희들이 이거 찾을 수 있는 거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일단 넘겨서 할 때는 요거 한번 적어놔. 옆에다가 연습장이든 빈 공간이든. 적어놓고 문제풀이 편안해져요. 알겠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좀 달라게. 2의 60제곱. 자, 한번 해봐. 2의 60제곱 해보자. 2의 60제곱. 이게 얼마나 큰 수인지 알아내자는 얘기야. 이거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1단계가 뭐라고? 얘를 그냥 두면 안 되고 얘를 x라고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다 뭐해? 그런 다음에 로그를 치. 자, 얘들아, x라고 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등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럼 계산하시면 얘는 60 곱하기 로그 2가 되는 거고, 저 같은 곱하면 대충 할게. 18.12? 모르겠다. 틀 수 있어. 모르겠다. 계산 나 어렵다. 나 계산 못하겠어요. 나왔다 칠게,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뭘 말하는 거야? 로그 x를 말하는 거고, 그럼 로그 x의 정수 부분은 18이고, 소수 부분은 0.12란 얘기인 거죠? 됐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누구야? x에 대한 값이야. 그럼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18이니, x라는 숫자는 몇 자릿수인 거야? 몇 자릿수에? 19자릿수가 되는 거고요. 맨 앞자리 숫자는 얘를 이용할 거잖아. 로그 값이 0.12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거 사이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1과 2 사이가 되는 거니까 맨 앞자리 숫자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됐죠? 할 수 있죠? 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따가 필수 예제 포함 유제까지 잠수에 너희들 이어가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53페이지. 얘들아, 뒤에 있는 실생활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 지수라고 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실생활식이 있고 위에는 지문 1, 아래는 지문 2가 있어 대입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야. 이게 원래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뒤에 나온 거라서 이건 설명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대표형 3번 볼게요. 네, 이제 이 내용과 상관이 없는 다른 내용이에요. 자, 문제 봅시다. x의 범위가 10과 100 사이래요. 자, 근데 문제 잘 읽어봐야 돼요. 로그 x의 소수 부분.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거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대? 같대.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예요. 일단 소수 부분이 같다는 얘기는 숫자별이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해갔죠? 되게 신기한 관계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럼 선생님, 로그 x를 이렇게 보시면 두 자릿수니까 로그 x는 1 더하기 알파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그 x의 세제곱은 정수 부분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도 알파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건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조건을 세워서는 우리가 원하는 x 값을 구하기 좀 어렵습니다. 좀 그냥 난감해. 딱 이 문제 맞닥뜨렸을 때 난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요,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 얘가 시키는 풀이법대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약간의 암기로 갑니다. 자, 두 상형 로그에 소수분이 같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나는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이런 거야. 로그 x의 정수분이 1이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얘를 n, 얘를 알파. 얘는 m, 얘를 알파. 라고 둔다면 우리가 이들의 특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야. 얘에서 얘를 빼면 얘도 빼고 얘도 빼지겠죠. 그럼 소수분이 없어지지 않아? 그럼 이 우변은 정수가 되고
이 좌변도 똑같이 정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소수 부분이 같기 때문에 두 상형 로그의 차가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오롯이 이것만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 이용해야 되는 내용만 기억하세요. 자, 차가 정수가 된다는 걸 이용할 거야. 다만 차는 절대값을 취해야 하는데 누가 더 큰 수인지를 알면 절대값 없이 큰 수 빼기 작은 수가 절대값이 되는 거야. 절대값 차가 되는 거죠. 자, 누가 더 크겠어?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 조건은 로그 x 세제곱 마이너스 로그 x가 어떤 수가 된다? 정수가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식인 거야. 됐죠? 책에서는 정수란 말 안 쓰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정수라고 이렇게 쓰세요. 등식으로. 자, 요 로그 3 x 세제곱을 앞으로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뺄 수 있죠? 그럼 3로그 x 빼기 로그 x. 이거 계산치 안 돼. 그래서 얼마가 돼? 2 로그 x. 2 로그 x가 무엇이다? 정수다. 이거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끝이야. 또 뭐죠?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x의 범위를 조건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저 조건을 같이 이용할 생각을 못해서 틀리는 건데요. 우린 얘를 알고 싶은 거잖아. 저 부등식에 양변에 뭘 취하면 상형 로그를 취하면 로그 10, 로그 x, 로그 100. 그럼 얘는 1, 얘는 2. 맞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2로그 x니까 여기다 2를 다 곱해. 그랬더니만 2로그 x의 범위가 2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가 나왔어. 헐. 얘는 정수야.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정수 누구 있어? 3밖에 없죠? 따라서 2로그 x는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되고요. 그럼 로그 x는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3 돼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x의 값을 구하면 10의 2분의 3제곱. 굳이 말하면 10루트 10이 답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범위가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가 아니라 10 이상 100 이하라고 했다면 여기다 다 등호가 들어가겠죠. 그럼 2로그 x가 정수가 되는 건 3 말고도 누가 있어? 2로그 x가 2가 될 수도 있고 2로그 x가 4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로그 x는 2가 되든지 로그 x는 1이 돼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x가 두 개가 더 추가가 되네. 10과 100. 그럼 답은 총 3개가 되는 거겠죠. 자, 똑같은 문제가 아래 또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소수 부분이 같다가 아니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요. 오케이? 합이 1 돼야 된대. 그럼 얘들아, 소수 부분이 같으면 빼면 되지만 만약에 이거의 합이 1이라면 이 두 개를 더하면 이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정수 더하면 정수 나올 거고 소수 부분 더하면 1 되는 거니까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나왔으면 이 둘을 더한 값이 얼마다? 정수다가 되겠지 이때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때는 2가 아니라 4로그 x가 될 거니까 4를 곱해가지고 문제 풀면 될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상형 로그 부분에 소수 부분이 같거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는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상형 로그 두 개를 더하거나 뺀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